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진짜 100% 실화로 제가 제주도에서 살인을 당할 뻔했었거든요. 그 썰에 대해서 진짜 좀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방송이나 라디오 같은 데 나가도 진짜 안 했던 게, 이게 진짜 혹시라도 그거를 보고 이제 찾아올까봐 무서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제 2021년도였거든요. 2021년도에 제가 이제 팀 활동을 하다가 그 솔로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솔로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이제 제가 자작곡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처음으로 내는 자작곡이다 보니까 정말 잘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주도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영감을 얻어서 거기서 곡을 써오자, 이 마인드를 해가지고 혼자서 이제 제주도를 간 거예요. 무작정 가서 제주도에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잡았어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성산 일출봉 있는 쪽 있잖아요. 그 성산 쪽에 제가 잡았는데, 그 게스트하우스가 되게 조용하고 뭐라 해야 돼, 한적한 곳에 있는, 그러니까 보통 게스트하우스 보면 다 구옥식이잖아요.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를 예약을 하고 제주도를 갔죠. 제주도에 도착해서 게스트하우스까지 도착을 하니까 이제 해가 지더라고요. 해가 좀 졌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저녁밥을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음식점을 여기저기 찾아봤어요. 음식점을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칼국수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 근처에 뭐 그냥 먹을 만한 데 없나 했는데 칼국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칼국수를 먹으러 간 거죠. 근처에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길에도 막 가로등 딸랑 하나 있고, 그래서 막 보이지도 않아요, 잘. 그래가지고 갔는데 어떤 아저씨 혼자서 그 칼국수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소주 한 병이랑. 거기 공간이 엄청 넓었는데 제가 그 아저씨 뒤쪽으로 앉았단 말이에요. 한 칸 떨어졌나? 이제 음식을 딱 먹고 있었어요. 먹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좀 취하신 것 같더라고요. 거기 이제 알바생분한테 막 주문을 해요. 근데 뭐라 하는지 저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그분이 그 외국인 노동자셨던 거예요. 외국인 분이셨던 거예요. 막 그분한테 막 뭐라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분이 막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가까이 왔어요. 그 아저씨한테 직접 앞에 와가지고 뭐라는지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갑자기 막 욕을 하면서, 근데 진짜 그게 욕이 보통 욕이 아니라 쌍욕 있잖아요. 막 쌍욕하면서 뭐 말귀를 못 알아듣냐 하면서 막 진짜 막 욕이란 욕을 다 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그분이 막 왜 욕해요, 저 못 알아들었어 하면서 막 이제 그 제 쪽으로 막 시선을 계속, 뭐라 해야 돼, 좀 도와달라는 눈빛을 보내는 거예요. 막 왜 욕해요, 나 막 없었어, 나 한국말 못해요, 막 이러면서 나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죄송한데 아저씨, 저도 여기 손님인데 뒤에서 밥 먹고 있는데 너무 좀 시끄럽다, 그리고 욕을 너무 많이 하신다, 죄송한데 저도 좀 조용히 밥 먹을 수 있겠냐 했는데, 뭐요?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서 갑자기 화가 빡 나는 거예요. 아니 아저씨, 죄송한데 저도 여기 손님이고 아저씨 혼자만 계신 식당 아니니까 좀 조용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뒤에서 밥 먹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걸어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당신 뭔데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저한테도 이제 막 완전 쌍욕은 아니었는데 막 좀 기분 나쁜 말들을 막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기분이 나빠서 일어나가지고, 아저씨 저 조용히 먹고 갈 테니까 그냥 아저씨도 조용히 먹고 가주세요, 알겠죠? 저 진짜 조용히 먹고 갈게요 하고 그냥 앉아서 무시하고 먹었어요. 무시하고 먹었는데 조금 있다가 사장님이 오시더라고요. 사장님이 좀 아시는 분인가 봐요. 와서 왜 또 그러고 있어 이러면서 좀 아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사장님이 그 아저씨를 내쫓은 거예요. 빨리 가라고, 그냥 술 많이 취했으면 빨리 가라, 그렇게 이제 쫓겨났는데, 이제 그 사장님이랑 여 종업원 분이 막 음식을 계속 저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도와줘서. 근데 막 너무 불편하잖아요, 너무. 그래서 막 아니다, 이렇게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고 뭔가 너무 일방적으로 욕 드시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어쨌든 여성분이시니까 너무 위험해 보여서 제가 도움 드린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그냥 직원분 이거 드시라고 하고 제가 계산을 하고 나왔어요. 너무 불편해가지고. 나왔는데 아까 뭐 말했다시피 가로등 딱 하나에 진짜 완전 어두컴컴하다 했잖아요. 그 문을 딱 열고 나오면 이제 바로 도로였어요. 메인 도로 2차선 정도여가지고 건너편 쪽에 이제 차들이 대여져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이 소파가 차라고 쳐요. 그러면 그러니까 머리만 딱 나와가지고 얼굴도 안 보이는데 여기서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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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봐, 어이 일로 와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 앞으로. 왜냐면 안 보이니까 누가 날 부르는 거지? 하고 딱 갔어요. 제가 가니까 이제 옆쪽으로 나오더라고요. 나왔는데 이렇게 뒷짐을 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약간 40대 50대처럼 보였는데 제가 키가 182거든요 근데 저보다
조금 더 컸고 체격도 엄청 좋았어요. 되게 얼굴 엄청 험상궂게 생겨가지고 머리가 빡빡이었어요. 근데 빡빡인데 여기가 M자 탈모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진짜 너무 막 약간 무서운 거예요. 저도 딱 어두운 데서 보니까. 그리고 느낌이 쎄하잖아요. 아이가 뭔가 보복하러 왔다. 뒷짐을 지고 딱 나와요. 뒷짐을 지고 딱 나오더니 어이 너 싸움 잘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그게 뭔 소리예요? 이랬는데 완전 취해가지고 너 싸움 잘해? 하더니 오른손을 딱 꺼냈는데 그 사시미 칼 있죠. 사시미 칼 진짜 이만했어요. 칼이 이만했는데 완전 얇아가지고 그 횟집 칼인 것 같은 거야. 근데 그 바로 오른쪽에 횟집이 있었는데 횟집 사장님이었던 것 같아. 사시미 칼만 있었으면 몰라요. 이 손잡이랑 이 팔이랑 여기까지 붕대로 칭칭칭 감아온 거야. 안 떨어뜨리게 하려고 이 칼을 여기를 칭칭칭 다 감은 거예요. 칼 그 손잡이까지 전체 다. 그래서 이 사시미 칼만 딱 나온 거예요. 칼만. 너 싸움 잘하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있잖아요. 죽기 전에 진짜 그 엄청 많은 생각들이 진짜 빠르게 휙휙휙 지나간다. 근데 제가 그 순간에 너무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카메라를 들고 있었거든요. 내가 지금 이거 카메라로 저 칼을 쳐도 어차피 지금 손목은 붕대로 다 감겨져 있고 이건 방법이 없다. 이건 그냥 내가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지금 내가 도망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내가 먹었던 칼국수집인데 저 칼국수집을 들어가면 저기 있는 사장님이든 여종업원이든 다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빡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제가 뒷걸음질을 쳤어요. 천천히. 되게 굉장히 그냥 진짜 침착하게 왜 그러세요? 아니 뭐 이렇게까지 보복해가면서 해야 될 일이었어요. 아까 그게 되게 술 많이 드신 것 같은데 흥분하지 마시고 얘기로 해요. 얘기로 하면서 뒷걸음질을 천천히 치면서 그 건너편까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아저씨가 천천히 저한테 걸어와요. 제가 뒷걸음질을 치고 오른쪽으로 뛰면은 그 가게 쪽을 다시 마주하기 때문에 그 아저씨가 그쪽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 왼쪽으로 진짜 냅다 뛰었어요. 진짜 미친 듯이 뛰었어요. 미친 듯이 뛰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하나도 안 보였어요. 뭐가 그 중간중간 있는 그 가로등 불빛 하나만 보고 진짜 뛰어가자라는 생각으로 막 뛰었는데 일단 저 아저씨의 시야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거 아시죠? 자동차 도로에 가다 보면 동그랗게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차선 아시죠? 뛰다가 그쪽 차선으로 이렇게 돌아서 저희 이제 숙소 방향 쪽으로 엄청 뛰었어요. 엄청 뛰었는데 그럼 그 아저씨 시야가 잠깐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야에서 없어졌으니까 따라오지 않겠다. 일단 막 뛰다가 뒤를 돌아봤는데 아저씨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진짜 이 칼을 들고 진짜 막 뛰어와요. 근데 옆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죽었다. 일단 제가 죽어라 뛰었어요. 나 지금 현우야 너 지금 안 뛰면 너 진짜 죽는다 하면서 막 뛰었어요. 막 누구한테 전화하고 막 경찰서에 신고하고 할 겨를도 없이 막 뛰었어요. 막 뛰다가 제가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 9호 그런 데라 했잖아요. 그래서 골목길로 들어갔었어야 됐어요. 막 뛰다가 아저씨 시야에서, 그러니까 살짝 코너길이 살짝 있었는데 그 시야에서 아저씨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제가 골목길로 슝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어떤 그 돌담 같은데 등을 기대가지고 앉아있었어요. 숨어가지고 앉아있었는데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냥 걸음걸이 아니고 약간 좀 빠른 걸음? 막 척척척척척척 막 이 정도 발소리? 그래서 진짜 숨죽이고 이러고 있는데 지나가는 거야. 지나갔어요. 제 옆을. 지나갔는데 제가 멀어져도 어쨌든 제 발소리를 듣고 다시 올 수도 있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제가 진짜 조용히 그 게스트하우스 있는 데까지 조용하게 갔어요. 가가지고 게스트하우스 딱 들어가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데도 너무 구옥이니까 밖에 들릴까봐 진짜 조용히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저 경찰서죠? 저 죄송한데 저 지금 누가 사시미 칼 가지고 저를 지금 쫓아왔다. 저 지금 죽기 직전이다. 제발 빨리 좀 와주라. 게스트하우스 이름이 이런 게스트하우스다. 경찰이 진짜 금방 갈 테니까 문자 확인 잘 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좀만 계세요. 그리고 최대한 그 방 안에 숨어 계셔서 밖에 나오지 말고 계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3분인가 5분 만에 누가 갑자기 게스트하우스 문을 빵빵빵 치는 거예요. 나 진짜 죽었다 이 생각을 딱 한 거죠. 근데 경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사람이 패닉이 오니까 이게 경찰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그냥 경찰이라고 자기 속여가지고 지금 나 꺼내려는 속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모르는 번호로. 그냥 온갖 안 좋은 생각들만 드는 거예요. 근데 계속 전화가 오니까 제가 조용히 받았는데 경찰이에요. 저 지금 경찰인데 진짜 앞에 와있고 문 좀 열어주세요 해서 문 열었어요. 나갔는데 진짜 경찰인 거예요. 근데 경찰 보자마자 헛구역질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긴장을 하고 너무 두려움을 떠니까 경찰분이 와가지고 괜찮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아 저 지금 진짜 너무 지금 몸이 막 떨린다, 손발이 다 떨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방금 검거했다. 진짜 검거했냐? 근데 그 사람 맞냐? 했는데 맞다. 손목에 그 붕대로 감싸가지고 흉기 잡고 있었고 여기 바로 근처 골목길에서 경찰이 바로 제 앞에서 잡았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확 놓이는데 그래도 무서운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경찰 아저씨한테 이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제가 여기 근처에서 숙박을 못 할 것 같다, 진짜 지금 너무 패닉이 와서 숙소로 옮겨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게스트하우스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다른 지역에 이제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경찰 아저씨들이 좀 데려다 주셨어요. 근데 제가 좀 진술서 그거를 이제 써달라고 해서 진술서를 쓰는데 왜 이렇게 놀랐어요? 왜 이렇게 놀랐어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안 놀랄 상황이 아니잖아요 경찰 아저씨,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제주도에서는 되게 흔한 일이다. 제주도에서는 이 바닷가 쪽에서는 뱃사람들이 많아서 칼 가지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심해야 된다. 웬만하면 뱃사람들이랑은 그런 좀 다툼이 생기지 않는 게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제가 제주도도 원래 막 며칠 있다가 가는 거였는데 2박 3일인가 그랬는데 그냥 제가 다음날 애월 쪽으로 옮겨서 가는 길에 버스에서 막 노래 만들고 애월 막 바닷가 쪽에 가가지고 노래 만들고 해서 어느 정도 대충 그림이 나와서 그냥 빨리 이제 서울로 복귀를 했어요. 복귀를 해서 안정감이 생기니까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한 3개월인가 4개월인가 있다가 경찰서에서 안내장 같은 게 오더라고요. 뭐야 이게 뭐야 하고 열람을 해봤는데 감옥에 가게 됐다고, 그분이 특수협박죄로 감옥에 들어갔다 뭐 이런 안내장이 오더라고요. 와, 내가 진짜 그때 감옥에 갈 정도의, 그러니까 흉기 막 이런 거 사진도 다 찍으실 거 아니에요? 막 그런 거로도 다 재판에 아마 일일이 다 따질 텐데, 방범용 CCTV? 그런 걸로도 다 쫓아오고 이런 게 다 확인이 됐대요. 막 엄청 뛰어오고 저는 엄청 뛰어서 도망가고 막 이런 게. 그래서 그 재판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 보고 그때 내가 만약에 진짜 도망가지 않고 만약에 그 아저씨랑 싸우려고 했거나 이랬으면 난 진짜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웬만하면 술 취한 사람이랑은 다투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주도 바닷가? 막 이런 데 쪽은 진짜 위험하대요, 경찰관 분들이. 그래서 제주도 바닷가 쪽에는 흉기나 이런 게 너무 막 횟집이 진짜 많으니까, 진짜 위험한 흉기들 진짜 많으니까 웬만하면 늦은 시간에도 좀 외출을 자제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릴게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진짜 살인 당할 뻔한 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언제나 빠지지 않는 조태꿀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제가 재밌는 썰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성현우입니다. 이번 영상은 가위 눌리고 지인을 만났는데 돌아가신 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이야기는 뭔가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니까 이런 썰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영상은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 이야기다 보니까 이 영상에서 나오는 인물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의 댓글은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게 언제냐면요, 그게 2017년도예요. 근데 제가 이제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하고 탈락하고 나서의 얘기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연습생을 시작해서 고시원, 그리고 반지하, 옥탑방 이런 데에서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그때 집이 4층이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4층 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강남구 논현동 쪽이었는데 그 밑에 이제 중국집이 있어서 음식물 냄새가 엄청 올라오는 집이었고, 집 안에 이제 그냥 침대 딱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그 정도의 사이즈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냥 저한테 어쨌든 지상이라는 점과 그냥 원룸을 들어갔다는 점이 뭔가 저한테 너무나도 뜻깊은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너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이사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냥 집에 들어가면은 뭔가 기운 같은 게 솔직히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사는 이 집은 진짜 되게 따뜻하다 해야 되나? 저 스스로도 뭔가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되게 편안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애초에 이 집을 딱 처음 왔을 때도 그냥 들어오자마자 저 이 집 바로 계약할게요 하고 들어온 집이거든요. 근데 그 집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가격이 저렴한 점과 위치가 좋은 점, 딱 그거 하나만 보고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처음 그런 집을 들어가니까 좀 잘 살고 싶었었거든요. 친구들한테도 뭔가 진짜 되게 어린 마음이었지만 나 막 논현동 산다 막 이런 거를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논현동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구간이에요. 뭐야 이거. 갑자기 너무 소름 돋는데. 제가 그때 이제 논현동 그 집에 살 때도 진짜 응급차가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논현동 가기 전에도 이미 그거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이 어쨌든 약간 화류계 쪽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기도 엄청 세고 좀 그런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 해서 제가 그 동네에 살 때 응급차가 진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정말 많이 봤어요. 원룸 이런 데 막 들어가는 것도 진짜 많이 보고. 근데 이제 어느 날이었죠. 어느 날에 제가 이제 집이 원룸에 침대 하나만 딱 들어갈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침대가 예를 들어서 이거라고 쳐요. 그러면 이 침대랑 창문이랑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 뒤에 창문인 거죠. 이 바로 뒤에 창문인데 그날 제가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그 장면이 정확히 기억이 나는 게 노홍철 선배님이 엄청 웃고 계시는 장면이었어요. 진짜 엄청 하하호호 하면서 막 웃고 있는 장면이었는데 제가 그 장면에서 딱 잠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이제 여러분들이 가위 눌려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위가 눌리면 몸이 안 움직여요. 그냥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몸을 못 움직이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눈을 뜨기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눈을 안 떴어요. 눈을 안 뜨고 있다가 근데 제가 잠을 어떻게 들었냐면 창문 쪽을 바라보고 옆으로 이렇게 쪽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새우잠이라고 하죠. 근데 가위가 눌려가지고 이제 막 이러고 있는데 눈을 살짝 떴어요. 가위에 깨려고 막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힘 엄청 주면서 눈을 살짝 떴는데 가위 눌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눈을 뜨면 이게 사실 그렇게 잘 보이지 않아요. 가위가 눌렸을 때는. 저도 이제 가위를 그 집에 살 때 말고 이전에도 가위가 가끔 막 눌릴 때가 있었어요. 근데 눈을 뜨면 선명한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되게 엄청 흐릿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때도 눈을 딱 떴는데 되게 흐릿하게 이제 저희 집 커튼이 보인 거죠. 왜냐면 커튼 쪽을 방향으로 제가 새우잠을 자고 있었으니까 커튼을 바라보고 이제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이게 제 침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그 커튼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커튼이에요. 그럼 제가 이쪽 방향을 그 커튼 쪽을 바라보고 있다 했잖아요. 커튼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웬 엄청 큰 거미가 이 안쪽으로, 그러니까 전 커튼밖에 안 보이는데 안쪽으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엄청 빠르게 왔다 갔다 해요. 막 이렇게. 그래서 거미가 왜 저렇게 커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왜 저렇게 커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침대랑 커튼이 이렇게 있으면 딱 여기까지 커튼이 닿았어요. 제 침대에 커튼이 이렇게 있으면 침대가 있고 그럼 커튼이 여기에 이렇게 딱 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커튼을 딱 보고 있었는데 거미가 막 이렇게 하다가 좀 내려오는데 진짜 정말 너무 무서웠던 게 이렇게 막 내려오다가 갑자기 커튼 사이로 뭐가 쑥 나오는데 빨간 손이 나오는 거예요. 빨간 매니큐어 칠한 손이. 근데 제가 살면서 귀신을 절대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가위가 눌린 상태로 그 형태를 처음 본 거예요. 빨간 손만, 그 뭐 팔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빨간 손만 막 이렇게 하다가 침대가 이렇게 있어요. 커튼 뒤에서 그 커튼 밑으로 이러고 갑자기 저한테 오는 거예요, 손이. 근데 그게 진짜 완전 빨간 매니큐어 칠한 손 있죠. 진짜 색깔이 완전 빨간색이에요. 그냥 완전 빨간색.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하고 눈을 바로 감았어요. 눈을 바로 감았는데 저는 지금도 이 얘기를 하면 너무 소름이 돋아요. 왜냐면 저도 처음 봤어요. 뭐 귀신 애초에 믿지도 않고 저는 막 점 보러 다니고 이런 것도 절대 안 하고요.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제 눈에 직접 나타난 거잖아요. 그걸 보자마자 그냥 너무 놀라서 이렇게 했는데 그 손이 갑자기 제 몸을 만지는데 그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냥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알겠지만 그냥 이 촉감 그대로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서 느끼는 이 촉감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 촉감이 갑자기 제 다리부터 천천히 올라오는 거예요. 천천히 올라오는데 제가 눈을 진짜 감고 너무 무서워서 하는데 목소리도 안 나와요. 어떤 말도 할 수 없어.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제가
엄지손가락이랑 엄지발가락에 힘을 진짜 막 주면서 깨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하는데 제가 딱 가위에서 딱 깨는 그 순간에 노래방 에코 사운드 있잖아요. 노래방 에코 사운드로 아 예쁘다 진짜 막 이렇게 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위에서 딱 깨고 너무 처음 그런 걸 경험해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딱 깨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그 웃음소리가 뭐였냐면요, 노홍철 선배님이 웃고 있는 장면에서 잠들었다 했잖아요. 똑같이 웃고 있는 거예요, 그 화면에서. 제가 어쨌든 잠이 들었던 상태였는데 그럼 깼으면 그 화면이 다른 뭐 프로그램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제가 좀 뭐 어느 정도 잠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프로그램이 다시 재방송을 해서 그 장면까지 올 때 동안 잠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장면인 거예요. 똑같은 장면. 제가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나 이 집에서 지금 나가야 된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딱 핸드폰 하나 챙기고 그냥 그 잘 때 입었던 옷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슬리퍼 하나 신고 바로 뛰어나갔어요. 계단도 4층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 저희 집에 엘리베이터가 없었거든요. 계단도 막 두세 계단씩 막 뛰어내려갔어요. 막 뛰어내려갔는데 그때가 밤이었어요. 밤이었는데 이제 제가 친한 형한테 연락을 했어요. 형, 혹시 어디에요? 근데 그 형이 이제 가게 하는 형이었어요. 이제 술을 이제 파는 그런 음식점인 가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형한테 연락을 했죠. 형, 나 지금 너무 무서운데 나 형한테 가서 그냥 형 가게에서 밥 먹고 이렇게 술 마시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형이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평소와 다르지 않게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술을 마시고 하다가 도저히 집에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떻게 집에 들어가, 무서워서. 그래서 친한 이제 친구한테 연락해가지고 나 너네 집에서 자도 되냐 해가지고 그 친구가 허락을 해줘서 그 형이랑 인사를 하고, 왜냐면 그 형은 이제 영업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그 형이랑 인사를 하고 제가 이제 그 친구 집으로 갔어요. 그 친구 집으로 갔는데 이제 그 친구 집에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고 나서 이제 집을 들어갔어요. 집을 들어갔는데 제가 나온 그 상태 그대로더라고요. 그리고 TV도 켜져 있고 불도 켜져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잠들 때 자려고 생각하고 잠든 게 아니라 그냥 TV를 보다가 진짜 무의식적으로 잠든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TV도 켜져 있고 불도 켜져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너무 무서우니까 이거 환기 좀 시키자 해가지고 창문을 열고 일단 집 청소를 막 했어요. 집 청소를 막 하고 좀 마음이 놓였어요. 그러고 이제 얼마 안 돼서 또 그 형이랑 이제 너무 좀 가깝게 지내던 형이어서 저도 좋아하고 좀 반대로 그 형이 저를 엄청 좋아해 줬었어요. 항상 자기가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 저를 소개시켜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그 형한테 연락을 하려고 카톡을 열어가지고 이제 그 형 그 이름을 찾아가지고 딱 카톡을 하려고 하는데 푸사가 영정사진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돌아가셨나? 왜냐면 카톡 그거를 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푸사를 눌러야 사진이 크게 보이지 되게 조그만하게 프로필 사진이 보여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누가 돌아가셨나 해서 프로필을 열었는데, 왜냐면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프로필을 눌렀는데 그 형인 거예요, 사진이.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냥 무섭고 소름 돋고 이런 것보다 내가 지금 잘못 본 건가? 멍해지더라고요. 멍해졌는데 제가 그 사진을 보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절대 틀릴 리가 없어. 그래서 제가 그거 보다가 그 형을 연결시켜준 사람한테 연락을 했어요. 혹시 이거 푸사가 이런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연락을 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 이 얘기를 딱 듣는데 진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왜 돌아가셨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물놀이 사고였더라고요. 그래서 물놀이 하러 갔다가 사고가 나서 이제 좀 안 좋게 돌아가시다 보니까 주변에 부고장을 안 돌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완전 가까운 좀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와중에 그냥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날 가위 눌렸을 때 처음으로 그렇게 귀신을 보고 형한테 갔던 게 혹시라도 뭔가 안 좋은 기운이 갔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기분이 엄청 안 좋았어요. 괜히 엄청 막 마음도 안 좋고. 근데 물론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모든 상황들이 그냥 우연이다. 나한테 그렇게 가위가 눌리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제가 좋아했던 그 형한테도 뭔가 운명처럼 좀 그런 상황이었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뭔가 괜히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을 겪고 바로 이제 형한테 이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형 물론 당연히 볼 수 없겠지만 카톡으로 그냥 형 너무 보고 싶다, 형 이렇게 된 것도 모르고 있었다, 내가 너무 한심하다, 내가 너무 바보 같다, 대충 이런 식으로 형한테 좀 카톡을 보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그 형이 정말 볼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정말 모르지만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볼 수 있다면 형한테 너무 감사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형이 항상 저를 너무 보고 싶어 해주는 마음과 항상 정말 따뜻하게 정말 친동생처럼 챙겨주는 그 마음 덕분에 되게 든든한 형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나날들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가위 눌리고 지인 만났는데 돌아가신 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어쨌든 그 형한테 그런 마음을 잘 표현을 못했었는데 어쨌든 이 영상을 볼 수 있을지 못 볼지는 정말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그리고 이 세상도 모르는 일이겠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돼서 그래도 마음이 좀 좋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2014년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얘긴데 제가 이제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이제 연습생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제 학교로 돌아와야 됐었어요. 근데 학교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원래 제가 다니던 학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원의 원장님이 서울에서 되게 유명한 좀 캐스팅 디렉터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다시 전주에 내려가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 학원에서 연습하고 그리고 댄스쌤이랑 같이 좀 그 숙소에서 지내면서 생활을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학교 쪽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 또 연습생 생활 때와는 다르게 뭔가 되게 좀 즐겁게 연습을 하던 나날들이었던 것 같아요. 기존의 일상을 찾은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학원 내에서 찬조 공연 같은 그런 공연이 잡혔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공연 자체도 어쨌든 저한테는 경험이고 그렇다 보니까 캐스팅 디렉터님께서 그런 무대에 서는 거를 저한테 이제 권장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무대 연습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어쨌든 저는 다시 서울에 올라와서 연습생 생활을 해야 되니까 저의 미래와 저의 꿈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제가 새벽 연습을 하는 날이었어요. 새벽 연습을 하는데 그날도 뭐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새벽 연습을 한 3시? 3시 정도까지 하고 같이 연습하던 친구들은 가고 이제 저 혼자 숙소로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그 숙소 가는 길이 되게 골목골목 길이었거든요. 가로등은 있지만 사람이 없어서 좀 음침한 느낌의 공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날 새벽 연습이 끝나고 골목길로 이제 가는데 골목길에 사거리가 있어요. 사거리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는 길이라고 하면 이렇게 사거리가 있으면 이 오른쪽 대각선에 약간 공연장? 뭐 전시장, 미술관?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큰 건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물 마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당 같은 데에서 소리를 내면 엄청 울려요. 엄청 크게 울리거든요. 공간이 되게 휑하지만 그런 큰 건물로 막혀 있어서 그 공간이 울려요. 거기서 얘기를 하면. 근데 제가 새벽에 진짜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는데 제가 걸어가는데 그 건물 쪽에서 갑자기 여자 구두 소리가 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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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 울려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사람이 있나 보다 싶었는데 아무래도 그 새벽 3시에 여자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들린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쪽을 봤어요. 그쪽을 봤는데 저 멀리서 어떤 형체가 저한테 걸어오고 있는데 엄청 큰 거예요. 키도 엄청 크고 덩치도 엄청 큰데 근데 쫙 달라붙는 원피스에 구두를 신고 머리가 엄청 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저거는 뭔가 이상한데? 저건 여자가 아닌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갑자기 소름이 너무 돋는 거예요. 점점 보이는데 너무 무섭게 생긴 아저씨인 거예요. 근데 화장을 엄청 진하게 했어요. 막 화장도 엄청 진하게 하고 액세서리도 엄청 막 다 하고 막 핸드백에다가 쫙 달라붙는 옷을 입었는데 덩치가 엄청 커요. 그걸 보고 너무 소름이 끼쳐가지고 그냥 무시하고 걸었어요. 그쪽을 안 보고 그냥 그쪽으로 쭉 걸어가는데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뒤를 무서워서 못 보는데 구두 소리가 계속 들리잖아요. 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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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계속 저를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아, 이거 뭔가 느낌이 쎄하다. 이거 지금 나 따라오는 거다. 뭔가 목적을 가지고 지금 나를 따라오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딱 들고 제가 일부러 잠깐 뭐 하는 척 하면서 걸음을 딱 멈춰봤어요. 근데 구두 소리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딱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그 골목길 자체가 약간 원룸들이 진짜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소리를 질러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소리를 지르는데 무작정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제가 소리를 지르는데 과연 나올까? 그냥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전화하는 척 하면서 그냥 난 미친놈인 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전화를 받아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내가 너 진짜 죽여버린다고 했지. 나 지금 니네 집 앞이거든? 너 빨리 나와. 너 지금 내려와. 너 지금 내려오라고 막 이러면서 일부러 막 오버액션 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막 질렀어요. 엄청 흥분 상태니까 얼굴도 엄청 빨개져가지고 막 일부러 제가 그쪽을 봤어요. 봤는데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무서우니까 더 흥분을 한 거예요. 아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아 막 이러면서 소리를 막 질렀어요. 미친놈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뒤돌아서 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다가 딱 안 보였어요. 이제 제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제가 그때 제 숙소 쪽으로 막 뛰었어요. 엄청 뛰었어요. 그냥 미친 듯이.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에 제가 무슨 감정이 왔냐면 무섭다기보다 소름이 엄청 끼쳤어요. 지금도 진짜 소름이 엄청 돋는데 왜냐면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생생해요. 아직 진짜 시간이 엄청 오래 지났는데도 그때의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친 듯이 뛰어가가지고 숙소도 막 계단도 뛰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막 그 비밀번호 치는데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따라올까봐. 아, 지금 따라온 것 같고 막. 제가 그래서 숙소를 딱 문을 열고 문 열자마자 안에 들어가서 문도 잡아 당겨가지고 문을 쾅 닫았어요. 근데 그때 그 숙소에 쌤이 안 계셨었어요. 그날에. 그러니까 쌤이 가끔 그 숙소에 안 계시는 날들이 종종 계셨어요. 이제 그 일 때문에도 뭐 출장도 나가시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그때 숙소에 불을 전부 다 켜놓고 막 심호흡을 엄청 하면서 막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고 있었는데 막 그 사람의 모습이 엄청 생생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날 이후로 진짜 너무 무서워서 학원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을 본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과 같은 모습을 한 그 여장 남자를 봤다 이런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는 진짜 새벽 연습도 웬만하면 꺼리고 그 원래 그 골목길로 가야 되는데 근데 그 골목길로도 안 가고 진짜 큰 길로 뺑 돌아서 거의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더 돌아가야 되는 거리를 뺑 돌아서 숙소로 다시 돌아가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고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어요. 여장 남자 스토킹 막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도 이런 사람 본 적 있었는데 이 생각이 들고 하니까 와 이게 진짜 나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게 되게 흔한 일이구나. 이 생각을 하고 또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류의 범죄 유형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런 류의 범죄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 그런 골목길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진짜 취객들도 그렇게 돌아다니는 상황들이 있으면 되게 위험한데 좀 그런 일들이 있으면 진짜 소름 끼치고 엄청 무섭거든요. 그리고 그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사람이 무슨 범죄를 저지르려고 그렇게 따라오고 했는지는 솔직히 저도 아직도 몰라요. 그리고 그 형태의 뉴스 기사들을 봐도 사실 끝까지 쫓아오지 못하고 다 도망가거나 이런 류의 기사들이었거든요. 그거의 범죄가 도대체 어떤 범죄를 저지르려고 따라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도 정확히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가셔야 될 상황이 생기셨을 때는 웬만하면 큰 길가로 돌아다니시는 걸 진짜 추천드릴게요. 오늘은 여장 남자한테 스토킹 당할 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날이 어두울 때 그리고 사람들이 없을 때 어쨌든 좀 그런 무서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벽 시간 그리고 늦은 시간 어두운 시간대에는 웬만하면 사람이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지 마시고 사람이 많은 곳으로 돌아다니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구독자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구독자분들의 사연도 여러분들께 한번 잘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편하게 저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의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조댓구알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제가 영상 정말 열심히 찍어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정말 즐겁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성현우입니다. 오늘은 이상한 차에 치여 죽을 뻔한 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얘기는 진짜 지금 생각해도 너무 소름 돋고 아직까지도 뭔가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기억인데 사실 이 얘기를 언제 들려드리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냥 저도 여러분들한테 빨리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 무슨 일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요? 도대체 어떤 삶을 사신 겁니까? 막 이런 댓글들이 진짜 많았는데요. 그 외로도 막 주작이다 이런 댓글들도 진짜 많았어요. 진짜 정말 100% 실화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재밌게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댓글 하나하나씩 읽어보면서 정말 즐거운 하루하루 보내고 있거든요. 제가 아직도 주말 알바를 하고 있는데 진짜 알바하면서 막 힘들 때마다 그 댓글을 한 번씩 봐요. 쉬는 시간에.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되게 재밌는 썰, 다양한 썰들 많이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2012년도 얘기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전주예술고등학교라는 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전주예술고등학교를 다니지만 제 고향은 전라북도 군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랑 통학이 약 1시간 반 정도가 걸렸어요. 저희 학교가 모악산 깊은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이제 통학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제가 그때 기숙사에 살았어요. 기숙사에 살았는데 저한테는 뭔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취라고 할 순 없지만 집을 떨어져서 생활하는 첫 단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기숙사 생활이라는 그 시스템이 이제 어쨌든 학교에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랑 같이 보내는 숙소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기숙사가 너무너무 기대되고 설렜어요. 그리고 어쨌든 제 과가 방송연예 과다 보니까 친구들도 다 이제 텐션도 엄청 높고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 그 기숙사 생활이 엄청 즐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정말 고등학교 1학년에 한 학기를 진짜 정말 즐겁게 보냈어요. 그리고 저랑 이제 같이 그 방을 쓰던 선배가 있었는데 어떤 사이였냐면 직속 선후배라는 사이가 있었어요. 약간 옛날로 치면 막 양언니 양오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이가 있었는데 저의 직속 선배랑 같이 이제 방을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 학교에 그 기숙사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산을 이렇게 내려가면 고시원이 딱 하나 있어요. 덩그러니. 그리고 그 옆에는 조그마한 이제 구멍가게 같은 마트가 하나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 매점이 다 닫고 하면 어쨌든 기숙사 생활하고 하면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꼭 늦은 시간에 되게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그 늦은 시간에 뭘 먹고 싶으면 그 밑에까지 내려갔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 고시원까지 내려가려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를 걸었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그 학교가 모악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 옆에 진짜 나무밖에 없어요. 전부 다 완전 산길인 거예요. 그냥 딱 저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통행로만 도로로 포장되어 있고 양옆에는 전부 다 풀숲이에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저랑 이제 그 형이랑 갑자기 이제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우리 마트나 갔다 오자, 뭐 먹으러 갔다 오자 해가지고 그 형이랑 이제 고시원 쪽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고시원 옆에 있는 마트를 가기 위해서. 근데 내려가는 길에 형이랑 진짜 재밌게 놀고 있었어요. 그냥 둘이 있으면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 형도 장난기 진짜 많고 저도 장난기 진짜 많고, 그리고 내려가는 길에 풀숲에서 막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게 뭐냐면 진짜 산이다 보니까 그 동물들이나 아니면 이제 뱀, 다람쥐 이런 게 진짜 많아서 그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진짜 자주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런 걸로 서로 놀래키고 하면서 막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트에 들러서 뭐 맛있는 걸 막 이것저것 샀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먹었던 게 되게 어쨌든 고등학생이니까 돈도 없고 하니까 그냥 막 햇반에다가 그 고추 참치 캔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그냥 그걸 비벼 먹고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피크닉이죠. 주스. 그것도 이제 같이 사서 올라가려던 찰나인데 여자 선배 2명이 그날 학교 밖에 이제 시내에 나갔다가 버스를 타고 늦은 밤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엄청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고시원 바로 앞에 약간 마당처럼 좀 넓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앞에서 이제 저랑 그 형이랑 왜 그래 뭐 무슨 일 있냐 막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저희 학교가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모악산 올라가는 입구 쪽이 버스 정류장이 있고 이렇게 쭉 한 8분에서 10분 정도를 걸으면 이렇게 양갈래로 나눠져요, 길이. 근데 여기 오르막길로 올라가면 저희 학교가 있고 이 내리막길로 내려가면 고시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오는 길이 진짜 무서워요. 진짜 막 범죄 영화
막 공포영화 이런 데 보면 완전 그 시골길에 그 옆에 굴다리 같은 거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한 두세 개씩 이렇게 지나갈 때 그런 거 있는 곳 아세요? 그 지나가면은 이렇게 굴다리 같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 두 개인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길을 오면 무슨 얘기를 하면 중간중간에 울려요. 그리고 그 길이 뻥 뚫려 있는데 그냥 옆에도 논밭이고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왜냐면 사람도 없고 그 가로등도 하나하나 이렇게 듬성듬성 있고, 그래서 되게 그 버스 정류장에서 오는 길을 저희 학교 학생들이 되게 무서워했어요. 낮에도 무서울 정도였으니까. 근데 그 선배 두 명이서 버스 정류장에서 밤에 그 끝나고 이제 넘어오는데 어떤 차가 따라오더래요. 근데 보통 차가 있으면 이렇게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선배들도 되게 이상한 게 그 밤에 차가 잘 지나다니지 않거든. 그때가 이미 야간 그 스쿨버스도 지나간 시간대였어요. 그래서 그 여자 선배 두 명이서 오는데 어떤 차가 따라오더래요. 근데 속도를 맞춰서 따라오더래요. 그리고 심지어 그 라이트도 끄고 따라오더래요. 그리고 진짜 무섭지만 어찌어찌 잘 이제 걸어왔대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저희를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랑 그때 그 상황에서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여자 선배 두 명이 막 자세하게 막 설명해주면서 너무 무섭다. 막 이상한 차가 따라왔다. 근데 진짜 우리 속도에 맞춰서 따라왔다니까. 너무 무섭다니까. 이러면서 얘기를 그 마당에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차가 대문 앞에 쓴 거예요. 저희 시야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고시원 건물이 저라고 쳐요. 그럼 마당이 여기에 이렇게 있고 도로가 앞쪽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갑자기 차가 이 방향으로 내리막길 이쪽으로 이 대문 앞에 정확히 딱 쓴 거예요. 그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가 보이질 않았어요. 근데 그러고 가만히 있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다가 딱 보고 뭐야? 저 차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여자 선배들은 야 뭐야? 진짜 너무 무서워. 뭐야? 진짜 이러면서 저희가 완전 겁에 질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2분 정도 지났나? 그냥 이렇게 쓱 하고 천천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 이거 뭐야? 이거 진짜 너무 무서운데? 야 우리 어떻게 올라가? 이거 무서워가지고 막 소름 돋는다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막 나눴어요. 나누다가 어쨌든 저희도 기숙사에 올라가야 되니까 이제 그 여자 선배들이랑 막 이런저런 얘기 좀 더 나누다가 여자 선배들을 들여보내고 이제 저랑 형이랑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그 형이 이제 야 이제 가자 우리 이제 기숙사 올라가야 돼 해가지고 저랑 형이랑 출발을 했죠. 근데 올라가는 길이 진짜 미세하게 꼬불꼬불하단 말이에요. 살짝. 근데 이제 그 형이 먼저 가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형이 먼저 출발하고 제가 이제 그 여자 선배들한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그러고 제가 출발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 선배가 앞쪽으로 먼저 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 살짝 뒤쪽으로 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형 같이 가 무섭다고 막 이 얘기 들었는데 왜 이렇게 먼저 가는 거야? 진짜 무서우니까 같이 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막 형이 장난친다고 야 빨리 와 아니면 나 진짜 지금 바로 뛴다 막 이러면서 막 장난을 치고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밑에서 굉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소리였냐면 자동차 엔진 N단으로 해놓고 엑셀 크게 밟으면 왕 소리 나는 거 아시죠? 그 소리가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뭔 소리야 이러면서 형이랑 놀라가지고 형 뭐야 이거 뭔 소리야 이러면서 형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갑자기 밑에서 그 좀 전에 그 고시원 앞에 멈췄던 차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 차가 저희 쪽으로 진짜 속도가 그 좁은 골목에서 그리고 심지어 커브길인데 막 속도 내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이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쪽에 있었고 그 선배가 이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돌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논밭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보통 저한테 돌진을 하려고 했으면 이렇게 돼 있었다고 했잖아요. 꼬불길이. 이렇게 갔으면 그냥 보통 이렇게 그냥 쭉 가잖아요. 근데 그 저랑 같이 살던 형 쪽으로 또 틀어가지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끼익 소리 내면서 그 브레이크 소리까지 내가면서. 그래서 그 형도 논밭으로 떨어졌어요. 그러고 진짜 뭐야 너무 무서워 뭐야 형 괜찮아? 그러더니 이제 형도 저한테 야 현우야 너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둘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형이랑 저랑 와 이거 진짜 어떻게 올라가냐 야 우리 그냥 진짜 막 뛰어가자 해가지고 형이랑 저랑 기숙사까지 엄청 뛰어 올라갔어요. 근데 진짜 뛰어 올라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올라가는 길에 굴뚝 같은 게 하나 있고 그곳에서 저희 막 뛰는 소리 막 울리고, 그리고 저희가 그게 진짜 너무 무서웠던 게, 진짜 산길이니까 아무 일이 없어도 무서운데 올라가는 그 초입에 폐 기숙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숙사에서도 발소리가 울리고 막 이러니까 진짜 공포에 질려 있었던 거예요. 올라가는 길 내내 산길이니까. 그리고 심지어 왼쪽에는 공동묘지 같은 것도 있었어요. 개인 묘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섭지만 일단 막 뛰었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이거 살려면 뛰어야 된다 이러면서 그냥 막 뛰었어요. 막 뛰어서 다행히 도착을 해가지고 기숙사 안에 가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형이랑 막, 야 근데 진짜 이거 뭐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학교에서 뭐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저런 얘기를 막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저희가 그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 선생님한테도 그렇고. 근데 옛날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정확히 몰라요. 근데 옛날에 학교에서 납치당했던 사건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종돼서 아직까지도 찾지 못했다, 막 이런 괴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산이니까 진짜 선생님들이 항상 저희한테 얘기했던 게, 뭐 늦은 시간이건 낮 시간이건 절대 혼자서 돌아다니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엄청 해주셨었어요. 근데 또 막 괴담 막 그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러고 얼마 안 지나서 그 학교 이제 올라오는 정문 바로 직전 쪽에 양 옆에 이렇게 돌담으로 되어 있고 그 풀숲이 있거든요. 나무로 되어 있는. 근데 제 동기들이 기숙사를 올라오는데 그 풀숲에서 바스락 소리가 들려가지고, 뭐야 이거 뭔 소리야, 이렇게 했었는데 동기 중에 한 명이 풀숲 안쪽에 나무 뒤쪽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몰래 쳐다보는 사람이랑 눈을 마주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대로 못 봤대요. 그냥 쪼그려서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 것만 보고 야! 하고 막 뛰어갔대요, 기숙사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기숙사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학교 선생님들한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그 이후로 야밤에도 이제 순찰을 좀 도셨던 그런 시즌이 있어.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 일이 아닌 이상 진짜 저희끼리 절대 혼자나 둘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한 차에 치여 죽을 뻔한 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정말 그냥 저랑 그 형이 논밭에 뛰어들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너무 놀라서 그냥 벙쪄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섭거든요. 근데 그 좁은 골목길인데 그 시속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거의 한 60 정도 가까이로 밟고 돌진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한테 너무너무 무섭고 소름 돋는 기억인데, 이게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왜 그런 일들이 어렸을 때부터 진짜 하나하나 막 이런 일들이 많았는지. 그래서 앞으로 막 여러분들이 썰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빨리 풀면 썰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전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정말 앞으로 들려드릴 썰 정말 많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제가 그런 이상한 일을 많이 겪을 뻔 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정말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지만 이상한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밖에 있을 때는 항상 되게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한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여러분들 댓글 덕분에 요즘 하루하루를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댓글로 정말 잘 즐겨주시고, 그리고 저의 영상도 물론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썰이 아직 많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에 제가 좀 재밌는 밥 친구, 그리고 여러분들 하루하루에 지친 일상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제 영상 즐겁게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썰에 관련한 제보는 계속 꾸준히 받고 있으니까 제 자기소개란이랑 커뮤니티에 자세한 사항과 이메일 주소 적어놨으니까 많이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조댓구알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썰연우의 성장 과정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